그 82강인데요. 오늘 주제는 신라인의 이주와 일본 신사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는 신라왕자 천일창이 일본 천황에게 가져간 선물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웅신리라고 있어요. 고뭉자 신리인데 이 웅신리라는 것이 바로 곰신을 모시는 휴대용 신전을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봐서 박격거세 집안에서 곰신을 모셨다는 것이 한 가지는 증명이 됐고 그걸 일본 천황에게 선물로 가져간 거로 봐서 그 당시에 일본 천황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집단의 출신이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일본 신사의 태동하고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고시마 쪽에 있는데 규슈에 있는데 무도신궁이라고 해서 기리시마 신궁 고궁지인데 여기가 천손 강림한 그 지금 현재 일본에서 표현을 아까 웅신리라 했잖아요. 신리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 웅신리하고 지금 신리제장이라고 하는 게 그 표기하는 방법이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일창이 가져가는 게 웅신리인데 지금 또 신리라고 한다고요. 이거 일본어로 읽을 때 히모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학자들조차도 히모록이라는 말이 신라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리시마 신궁이 아까 거기는 지금 예전에 니니기 노미코토를 모시던 신궁이고 지금 이전에서 현재 제가 올해 여름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지금 기리시마 신궁을 이렇게 해놓고 기리시마 신궁의 제신으로 기리시마 신궁의 제신으로 니니기 노미코토를 모신다는 걸 간판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니니기 노미코토는 지금 가야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록의 웅녀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단군 건국신화인 단군을 우리가 개국신화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신라 사람들 특히 박격거세 집단이 단군하고 관계된다는 걸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진짜로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바로 이 건국신의 단군신화의 웅녀가 모시는 곰신앙이 사로국에 전달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사로국의 곰신앙이 일본어로 전달된 자료가 있다는 게 이제 천일창 자료고요. 그래서 역사를 교류와 흐름을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동남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일본 동부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단군신화인 건국신화를 계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징이 뭐가 있냐, 상징 동물이 뭐가 있냐면 뱀하고 곰신앙이 사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박씨 왕족을 비롯한 사로국 계통의 주민들이 일본 그 시마네 현 이주모 쪽으로 이제 이주한 내용들은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박격거세 아들인 남의 차차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차웅이 환웅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격거세라는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단군 왕검 사이의 직계 후손으로서 한반도에서 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편 남해 왕조에 보면 남해 거서관은 또한 차차웅이라고도 하고 이는 존장이라는 칭호인데 오직 이 왕만을 차차웅이라 불렀고 삼국사를 보면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관이라 했는데 진한말의 왕이다. 어떤 이는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했고 어떤 이는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고 했는데 바람세계를 쓴 김대문이 어떻게 규정을 했냐 하면 차차웅은 방언에 무당을 이루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는 까닭으로 무당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되므로 드디어 존장되는 이를 불러 자충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결국은 박격거세 집단이 박격거세가 왕으로 옹립된 상태까지도
또 이 남해 차차옥까지도 재정일치의 문화를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차옥이 환웅에서 왔다는 것은 신채호 선생이 주장을 해요. 신채호 선생이 주장하는데, 신채호는 무당을 차차옥이라 한 것은 환웅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환자하고 찰 한자의 한하고 환하고 같다는 게 다른,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같고 찰한의 훈이 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하고 환과 찰한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는 찰한자를 썼지만 사실 읽기는 한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자를 같이 보고 차차웅의 웅자는 환웅에 붙어있던 웅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웅이라는 게 우두머리를 의미했을 건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인디언 추장의 모습인데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지금 무속을 행위를 죄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곰자가 곰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곰웅으로서 그 우두머리라는 그하고 환웅의 웅자하고 같다고 지금 신채호 선생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자가 한하고 환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환웅이 차차웅이 환웅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충은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구개음하고 활발해지는 고대에는 이 자자가 갸로 발음됐을 거라는 거예요. 갸로 발음되고, 충은 지금 발음이 아니고 궁으로 발음됐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궁이 군 또는 군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충은 다궁, 다분, 다굼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단군의 다른 표기일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이건 언학자들이 하니까 우리 국문학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논문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충은 단군 혹은 단골의 다른 이름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님을 중이라고 하잖아요. 스님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이 바로 차차웅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 학자가 일제 강점기 때 쓴 책에서 나오는 건데, 작고라는 문화에서 중의 어원은 신라 때 한 마을의 우두머리로서 천신제 등 제사를 주관하던 차차웅이었는데,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스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차차웅에서 자웅, 지웅, 중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을 차차웅 혹은 자충이라고 불렀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스님이 맡아서 대신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웅 해다가 이제 중 이렇게 됐다는 거, 쉽게 말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분들 제사장들을 부른 명칭으로 중이라고 했을 거다, 그런 거 얘기죠. 그 삼국유사를 번역한 이재호 선생 같은 경우에 그 각주에 보면 자충은 존장에 대한 스승, 지웅이라는 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신라말에 보면 우리가 알지라고 할 때도 저게 알의 새끼라는 의미거든요. 알지가. 근데 우리가 신라의 이름에도 보면 이 모죽지, 이사부리지 해서 이렇게 지자가 존칭어미로 들어가요. 그럼 알지하고 그럼 결국은 지자가 존칭어미인데, 이거는 국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지 중에 웅이 우두멀 이렇게 해서 차차웅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려다 사실 못 찾아보고 뒤에서 좀 얘기하면, 우리가 남근을 우리 그냥 수수하게 우리말로 자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식의 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고 어딘가에서는 이게 구렁이를 지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지금 못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추론으로. 그래서 지인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편두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쪽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예한리 사람 편두 유고를 복원해 놓은 모습이고 신라 인물인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편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삼국지에 보면 진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돌로 머리를 눌러놓는데 이는 머리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진한 사람들도 편두인데 이게 편두 문화가 사실은 다 뱀을 종교적 사인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읍 승안리에 가면 지금 이게 남근으로 모셔지는 남근석이에요. 이게 뭐 2m 30 정도 되거든요. 올가에 있는데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이 바위를 단황상제 바위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바위가 발견된 유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광복 후에 강원도 통천에 사는 어떤 이 박옥자라는 여자가 마고 할머니의 점지에 의해서 마고 할머니가 너는 어디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점지를 해줬다, 신탁을 해줬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를 왔는데 오니까 28살 되던 해에 꿈에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계곡에 가서 누워있는 자기를 세워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무속의 무의식에서 저 남근바위하고 단군 할아버지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황해도에 전해지는 구전설화인데 지금 큰 구렁이가 환웅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마 60, 70년대 실제로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다 일제강점기인가 뭐 체록한 거기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옛날 밤나무에서 밥을 따먹고 온나무에서 옷을 따 입던 시절에 하늘에서 사람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의 남근이 65발은 될 정도로 길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환웅이 지금 내려왔는데 남근이 엄청 길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모두 마다했는데 곰이 굴 속에서 있다가 그 남근을 맞이해서 난군을 낳았고 그 후에 여우를 받아서 기자를 낳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성립에 된 것을 지금 신화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웅에서 내려온 사람이 남근이 엄청 크다고 지금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구렁이하고 남근하고 관련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게 한웅일 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경주 남산에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지금 개눈바위 있는 바위거든요. 그걸 제 책에서 2번 정도 활용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알지라고 할 때 시조 혁거상이 처음 입을 때 스스로 말 알지거성은 알지왕이다. 알지태양 이 커서가 이게 커서가 CASSI가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알지태양왕이거든. 거서가 태양이고 칸은 왕이고 거서 칸. 그러니까 알지라고 했는데 그 알지가 바로 이걸 거라는 거 이런 게 상징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이면 그죠? 이렇게 지금 뱀이 구렁이가 따위를 틀고 있는 것을 형상한 건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분명히 이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잘라 파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알은 결국 태양이고 지는 새끼 자식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지가 바로 어쩌면 구렁이 자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지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구렁이를 나타내는 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자장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웅 세력이 공공일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데 이 공공이란 사람들이 중국에 남아 있을 때 자기는 집단을 표현하는 이게 휘장인데 휘장을 보면 아자방 속에 십자 아자방 속에 신성한 공간에 신목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태양 에너지와 뱀 에너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질성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같은 사람들의 다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공자를 남근으로 바꿔놨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이 남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이 남근은 곧 뱀이라는 거예요. 또 남근과 뱀과 태양은 같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태양에서 빗살이 이렇게 쏟아지면 지금 나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나정이라고 할 때 이게 넝쿨라거든요. 넝쿨라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넝쿨하고 지금 상징적으로 동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똑같이 자장 스님이 중국에 갔다 와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날 때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장 스님이 그 태백산에 가서 시자를 데리고 가서 찾다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곳이 갈반지다 이래요. 뭐냐 하면 그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형상하고 칡넝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있는 걸 같은 상징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나정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태양 에너지가 쏟아져서 대지의 자궁으로 쏟아져서 결국은 활과사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 다 사실은 뱀으로 상징됐다는 거죠. 빗살 화살할 때 뱀.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들이. 그 문화가 사실은 경주로 안주에서 쭉 해서 왔다가 일본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을 오늘 지금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의 구조로. 지금 우리가 이제 홍산 문화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다 너무 많이 아는데 지금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곰족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맥족의 뿌리가 바로 이제는 후기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후한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매기는 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하고 웅이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는 게 후한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고음족을 맥족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맥족의 뿌리가 지금 동북아 만주 문화에서는 신석기 후기에 홍산 문화로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이 맥족의 뿌리는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한 맥족이 중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황제 문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국 음녀와 공동문화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곰과 뱀이 사실은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신으로 상징한 동물이 바로 곰과 뱀인데 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알프스 동굴에서 나온 건데 지금 곰의 그 턱뼈거든요. 턱뼈인데 이 턱뼈가 나왔는데 이 돌 상자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가지런히 해서. 그러니까 인공으로 곰을 모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나온 데서 나온 그 식물하고 섞기를 분석해 보니까 12만에서 7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발굴을 주도한 학자 같은 경우는 네안데르탈인의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프랑스의 다른 분은 고고학자인 안데 르루앙그랑이라는 분은 크로마뇽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든 적어도 3, 4만 년 전에 이미 곰을 신성하게 모시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음을 신상한 게 제의적으로 모신 거는 이 동굴에 있는 흑곰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곰의 형상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 곰 가죽을 입혀놓고 제의를 할 때 화살을 쏜대요. 그 문화가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도 북유럽이나 시베리아에서 그 의식이 그대로 의대가 행해졌다 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이미 만 년 이상 전에 이런 형태로 고고학적으로도 받쳐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아량이 발견되면서 사실 뭐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대형 재단이 나오고 여신묘가 나오고 접선 촉이 나와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기 국가단계 혹은 초기 문명사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 기원전 300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뭐 방송에서 고조선 논쟁하는데 보면 지금 강단학자들은 고조선이 1000년이 아직도 안 넘어간다고 최근 그 방송국에 나와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할 때 보면 어떻게 기원전 2033년경에 국가가 형성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해요. 정동기가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아량 같은 유적들은 보면 그래 저도 갔다 왔지만 이 재단이나 여신묘나 적석청군을 보면 상당히 그런 국가적인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태동되는 걸 알 수 있고 기원전 24세기경이 되면 이 국영산 문화가 있던 지역 그 강가에 2km 정도 사이를 두고 석성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국가 단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아직도 부정하는 그런 논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아량 여신묘인데 여기에 지금 발굴 현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 유리돔으로 덮어놨어요.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우아량에서 나온 여신묘에서 나온 건데 여신묘에서 곰 아래 턱뼈를 인공으로 만든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적석총에서 그 밑에 적석총에서 나온 건데 곰 아래 턱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후기 홍산문화 사람들이 곰을 신상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고고학적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런 옥으로 만든 것조차도 지금 이걸 양수 삼공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곰 형상이잖아요. 모습이. 그렇죠? 이것도 뭐 곰이나 다른 동물인데 어쨌든 비슷한 것도 보면 이게 곰머리 삼공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보면 곰 삼신할매 아까 저기 보면 그 통천의 여자다 남근석 발견할 때 뭐 마고 얘기 나오잖아요. 마고 여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하죠. 저 보면 마고 여신이 고마 여신일 것 같거든요. 고마 여신이 뒤로 이렇게 마고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 어느 시대였던가부터 표현이 돼서 마고 여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신석기 시대의 환웅하고 단군 신화의 성립을 제가 사진 3개로 보여드릴 텐데 이 환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어릴 때 황하 문명을 주도했다 일으켰다고 하는 이 황하가에 있었던 앙소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었고 지금 앞에서 말한 홍산 문화는 곰 토템 쪽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던 신석기 문화였던 거죠. 이 문화하고 이 문화하고 만나서 단군 조선이 생겼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공공적을 환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바로 그 중원의 황하가 서안에서부터 낙양 사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 임금 말년에 북경 지역으로 와서 홍사문화 지역으로 확장됐다가 단군 조선이 이렇게 단군 조선이 형성돼서 은나라 무정 때 동쪽으로 이동했고 이 사람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충청도 지역에서 진국을 형성했다가 이 사람들이 또 동남쪽으로 와서 진안이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오늘 얘기하는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그 흐름을 타고 이것도 보세요. 이건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원전 2세기에 만주에서 나온 거예요. 청동기로. 근데 보시면 이건 호랑이 확실하죠. 그죠? 요거는 곰 확실하잖아요. 요건 독수리고. 여기는 늑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경에 이것을 만든 권력자는 혹은 제사장은 단군 신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랑이와 곰이 있고 그걸 품고 있는 지금 독수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되게 재밌는 거는 단군 신화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보면 늑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리가. 그건 뭐라 하냐면 곰과 호랑이와 늑대도 이 공동체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지금 발견된 데가 어디냐 하면 연영성 평강진이거든요. 위치가 여기쯤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들 지역도 기원전 2세기경에 단군 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장이. 그런데 아까 보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곰과 호랑이만 얘기하는데 지금 공공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자주 봤지만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에게 공공을 유름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고는 멀리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의를 교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북적이 가지고 있는 토템이 늑대예요. 북적이 가지고 있는 토템이 늑대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청동기를 보면 지금 여기 늑대도 살짝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홍산문화 지역에서 곰과 이를테면 호랑이 토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북경 지역에서는 늑대 토템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공공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북경 북쪽의 유름 지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늑대 토템, 곰 토템, 호랑이 토템 전체가 단군 왕검 사회의 환웅 세력에 이렇게 함께하던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그 여기 청동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고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의 곰신앙이 전달된 대목을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우갈소에 유화를 만나는 대목에 보면 유화가 해모수가 만난 장소가 웅신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곰산에서 유화하고 해모수가 만나서 주몽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산으로 지금 제가 추정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여요? 저 곰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여기가 입으로 생각하면 곰이 입을 하늘을 향해서 쫙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웅악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요령 남부 지역에 가장 큰 탁자식 고인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단군조선에 이주하고 저쪽에 웅악성이 제가 답사 갔을 때 찍은 여기 어디냐면 저기 기차역이에요. 웅악성이라는 기차역. 여기서 얼마 안 가서 계주 석궁인데 이 석궁이 고인돌인데 이게 지금 요령 지역에서는 제일 큰 고인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으로 후경사문화 지역에서 이주를 해왔을 거라는 거죠. 동쪽으로. 근데 그 다음에는
길림성 집안인 각덕총에 단군 신화가 또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보신 거지만 이 각덕총에 있는 씨름도에 보면 지금 그 곰하고 호랑이가 여기 신단소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군 신화가 신화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있는 국악적 자료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에 이제 웅진의 곰나루 전설을 들 수가 있는데, 옛날 한 남자가 나무하러 갔다가 암곰에게 잡혀서 굴에서 동거를 하게 됐는데, 몇 해를 그렇게 사는 동안 남자와 곰 사이에 새끼 2마리가 태어났고 자식을 둘씩이나 낳지 않지만 곰이 굴을 비웠는데, 그러자 그 남자는 도망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곰은 두 자식을 물에 던지고 자신도 곰을 강에 던져서 목숨을 끊었다. 곰이 죽은 후부터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나라에서 사당을 지어서 곰을 위로해주던 그런 일이 그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곰신화에는 가장 공통적으로 있어요. 만주 유라시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강에 가시면 웅신단이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웅신단이거든요. 웅신단 요 안에다가 실제로 곰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곰사단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모조품이고, 실제로는 박물관에 이렇게 발견, 여기서 원래 웅신단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곰이 또 나왔어요. 공주 구아리에서 사지에서 곰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웅진이라고 하는 데가 단군 신화의 주류의 어떤 세력들이 고만나루 쪽에 이동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죠.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 지역으로 곰신앙이 갔지만 그게 이제 진국이거든요.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신라 사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일창의 웅신이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흐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자료상으로. 그 에벤키 쪽의 곰신화를 보면 다 비슷해요. 어느 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암콤에게 잡혀서 굴에서 동거를 해서 같이 살다가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곰하고 사람하고 사랑해도 새끼가 나오는 거죠. 그 후에 사냥꾼이 암콤이 굴을 비운 사이에 도망을 치니까 뒤늦게 알게 된 곰이 새끼를 안고 따라오자 사냥꾼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고, 화가 난 곰은 새끼를 두 쪽으로 찢어서 한쪽은 사냥꾼에게 던지고 남은 쪽은 곰으로, 던져진 쪽은 에베키 쪽이 조상이 되었다 해서 곰의 자식이라는 신화가 있는데, 이런 신화들은 너무나 많아요. 보면 시베리아나 만주에 보면 이 곰 신화가 또 제가 찾은 게 영남 지방에도 있는데, 이건 단군 신화하고 연결돼서 곰 신화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봉화산 꼭대기 커다란 소나무 아래 암콤이 살고 있었는데, 암콤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어서 자기가 100일구를 올려서 예쁜 소녀가 됐고, 이 웅녀라고 표현돼요. 이 웅녀는 사냥할 때 곰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길을 잃고 쓰러진 사냥꾼을 구해줘서 웅녀의 강요로 둘은 동굴에서 또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웅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냥꾼이 도망가자 이 웅녀가 헤매다가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 이 스토리를 보면 어쨌든 곰과 사람이 늘 그렇게 만나서 새끼를 낳고 또 헤어지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신화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전설에.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료 찾다가 진짜 같은 맥락에서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실제 기록인데, 함길도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제사가 올린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오년 5월에 벚나무 껍질을 벗기로 간 세 여자 중에 두 여자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의 시비를 사냥하는 사람이 곰 사냥을 하다가 나무의 빈 구멍 속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나무를 베어보니까 두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지난 5월에 벚나무 껍질을 벗기려고 산속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 집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숙곰의 협박을 당해서 함께 잔 후
각각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까지도 곰하고 사람하고 잠을 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혁거세하고 남해 차차웅이 단군 왕검의 진짜 후예라면 이 사람들도 고음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신라인들이 고음신앙을 했다는 것 자료도 아까 천일장 얘기 말고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지 단군 왕검 사회가 은나라 무정 때 1차적으로 붕괴돼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 확산돼서 중천부 지역에 진국이 형성되었다가 진한이 사람이 생겼다는 게 삼국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한은 고지 진국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한 사람들은 진한은 옛날에 진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을 건국신화를 했을 때 이렇게 서북 쪽에서 동남쪽 축을 타고 이동을 한 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일본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암각화들을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의 암각화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경상도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충청도 지역에서 나는 청동기로 만들어진 제사장들의 제사 도구들하고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이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순서로 하면 암각화가 먼저고 이게 청동기가 나중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 그게 아닌 게 지금 진국 단계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청동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들이. 근데 우거왕 말년에 정치적 혼돈기에 북쪽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정치적 혼란기에 제사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청동기 이 충청도 진국 지역에서 청동기를 잘 다루던 사람들이 다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인을 바위에다 암각하고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흐름이 자연스럽지. 충청도 이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로 역류했다고 보면 우리가 정치적 파동으로 봤을 때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지금 논산에서 나오는 간두령이나 지금 경주 죽동리에서 나오는 간두령이나 같은 제사장 의기인데 이 제사장 의기도 사실 이게 다 보면 남근과 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천일차이 가져간 것도 아마 이런 이름 자체도 아마 연결될 건데 이거하고 지금 섭장동 암각화 이거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위에다 그려놨을 때 이렇게 그렸을 거고 이거는 남근을 상징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발자국 있잖아요. 여기 발자국 보이잖아요. 곰 발자국. 이게 지금 곰 아니면 호랑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발자국은 짐승 발자국인데 그 맹금류의 발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일창은 지금 추정되는 게 유리왕하고 형제로 추정이 되는 게 진짜 그냥 정확하게 고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 서기에 수인인 청학대 이제 가는데 이때 연대하고 유리왕 연대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본 서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왕위를 동생한테 넘겨주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자라고 치면 박혁거사의 손잡벌이 되는 거예요. 천일창은. 그러니까 천일창이 웅심리를 가지고 고음신단을 가지고 갔다는 거는 박씨 왕가에서 고음신을 모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천전의 암각하에 지금 석장동 암각하에 보면 아까 보신 대로 저기 우리는 뭐 여기서 위치를 다 알고 그 몸발바닥이 그 암각하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볼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진인들이 일부가 일본 열도로 진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천황가, 초기 천황가는 사라볼을 거쳐간 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단군왕국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군시대 종교 코드인 질성, 곰, 뱀, 태양 이런 걸 가지고 일본으로 전파했는데 이게 신사제도가 신라의 신궁제도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박격거사가 죽었을 때 남의 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박격거사가 태어난 나정에다가 묘를 사당을 짓고 동생 아로에게 제사장을 맡겼잖아요. 그랬다 이게 비차왕이 소지왕이죠. 소지왕 9년에 나을 신궁을 짓거든요. 나을 신궁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궁 제도하고 연결해서 신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천일창이 일본으로 건너간 기록이 일본석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 원문인데 스인인 천왕 3년 3월에 천일창이 기화를 했는데 가지고 온 물건이 옥이 있고 또 옥이 있고 칼이 한 자루 있고 또 창이 한 자루 있고 동경이 하나가 있고 웅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사실 최고의 보물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옥과 정동과 우리의 보물인데 이거를 다짐하게 보관해서 항상 신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인인 천왕 3년을 31년으로 추정하는데 지금 유류왕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일창은 박혁거세의 손자뻘이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천왕이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천일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으니까 천일창이 말하기를 저는 신라 국왕의 아들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국에 성황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라를 동생 지고에게 주고 기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왜곡 편집이 되었다 해도 어쨌든 맥락상으로 보면 유리왕의 형제로 추정되는 천일창이 일본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이 자료가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넘어올 때 여기도 웅신이 그대로 가지고 왔던 똑같은 기록이 있잖아요. 여기도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웅신이라고 하는 휴대용 고음신단을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제주도에 내가 이주해서 가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선물을 챙겨갔잖아요. 귀한 선물을 챙겨가는데 이 사람은 호랑이를 믿고 있는데 내가 고음신단을 가져간다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도 고음신단 혹은 직성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음신단을 가져갔을 거라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석이 스인인천 3년에 등장하는 웅신리라고 하는 것은 곰신을 신주로 모시는 휴대용 곰신단인데 이게 지금 불교본 불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교에서 이게 휴대용 여기 딱 마르면 통나무처럼 원용으로 말아지거든요. 딱 묶어가지고 이동하면서도 들고 다니면서 신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건데 일본 고중학자인 도데이 칸이라는 사람이 중구반이라는 책에서 신리, 히모로기, 그죠? 신리는 후세 신사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느 것이건 그 사람의 몸을 받들어 모시는, 그러니까 신리라는 곳에다가 신주를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즉 신령을 수장하는 것이 바로 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웅신리는 지금 휴대용 신전인데 이거를 산 밑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모시면, 신주를 모시면, 그죠? 이 신리가 곧 신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독하기를 희모록이라고 훈독하는데, 그것은 원래 신라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리라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추정하자면 그 근거가 일본 서기에 웅신리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거를 훈독할 때 희모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모록이라는 말이 신라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시가, 뭐, 히가시, 그럼 동쪽, 뭐,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어로. 그 다음에, 해비, 이렇게, 해비, 뭐, 해가 이거죠. 해비 하는 게 뱀을 해비라고 하거든요. 해, 히가시 이럴 때 다 이게 보면 해, 동쪽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히모로기도 지금 같은 건데 이게 신라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일창이 도착했다고 일본 설에서 말한 다지마국은 이쪽에 있는 다지마국이거든요. 그러면 스사노노미 코토가 간 데가 이쪽이 시마네 현인데, 지금 시마네 현인데, 시마네 현 이즈모가 여기쯤 있는데, 지금 신라인들이 여기서 대목을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서 가가지고 이즈모 쪽, 여기가 시마네 현에서 가장 평야가 넓은 데가 이즈모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정착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 들어가면, 그죠?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주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들어가요, 사실은. 가야게 사람들이 구주로 들어가서 여기서 힘이 생긴 다음에 이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신라계가 먼저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에. 그래서 홍원탁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요 신사가 여기 있는 해비신 저기 뭐죠? 게이신궁이거든요. 기자하고 비자인데 게이신궁이 요 신궁인데, 홍원탁 교수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 게이신궁의 주신이 이사사와케 대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라 천인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쪽 지역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지마국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뿌리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게이신궁이 지금 여기 만들어졌고, 천일왕자, 신라 천일창 왕자는 일본 왕실이 제사를 모시는 일본 국가인격 신이 된 최초의 한국인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논리로 하면 결국은 단군왕검사에서 진인으로 해서 충청도 진국으로 해서 지난 사록에서 박씨들이 단군왕검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으로 가서 일본 국가신이 됐던 얘기가 되고, 뒤에 보면 숭신천왕하고 수인인천왕이 바로 이 신라계일 가능성이 있는데, 숭신천왕이 바로 그 이전의 신화시대고 최초의 인간 천왕이라고 일본에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 최초의 천왕은 결국은 신라계가 되는 거고, 이 신라계는 거꾸로 올라가면 단군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도 인정 안 하려고 저쪽도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옹현기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일창이 일왕에게 바친 고음신단을 통해 단군신앙이 일본으로 전파됐고, 고음신단은 일본 신도의 시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왕실에서 제사를 모시던 신들 중에는 단군의 어머니 웅여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까 보면 차창이란 이런 것들이 다 환웅하고 연결되고, 신라왕실에서 고음신앙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
종교 코드, 이 집단의 종교 코드가 결국 단군왕금의 종교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박씨 집단만이 단군왕금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했지만 신라 육촌의 성씨들은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에 중국의 대성 있잖아요. 쪽수가 제일 많은 성씨의 순서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박씨만은 자생 성씨예요. 중국에 없었던 성씨예요. 이 사이 박씨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목신으로서 샤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박 가지고 사실은 이게 국선도 하실 때도 지금 박달법, 박달법 하는데 이 박하고 결국 이게 목신이면서 목신은 봐요. 태양의 에너지가 대부로 담긴 태양의 에너지가 대지에 꽂혀서 자라는 게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나무라는 생명체. 그 생명체를 주도하는 대표 생명체가 목신인 거예요. 목과 동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샤먼이 바로 제사장 이 사람들이 사실 단군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라 박씨가 단군의 후예라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중국에 있는 박씨는 한국에서 가져갈 셈입니까? 후대 그러니까 지금 박씨들이 있어요. 중국에? 있어도 그거는 그전에 그때 박씨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박씨는 그쪽에서 따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빌려온 게 아니고 거꾸로 갔을 수 있겠네요. 뭐 그거는 아까는 이제 그 성씨를 자기들도 차용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거는 지금 연구에 의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홍원타 홍인기 교수는 이 아지매 여신이 바로 웅녀라고 하는데 이 웅신리가 웅녀의 신도단지가로 짐작이 되는데 일본 천황의 신마지 충문에 나오는 아지매 여신이 바로 이 웅녀신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희식이라고 하는 책 927년에 일본에서 만든 책이 왕실 법도를 기록한 책인데 그 권일의 한신 가라쿠니 신의 카미에 대한 그 제사 충문이 있는데 그 충문 끝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이제 끝마침에 오게 아지매 오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아지매 오게 하면 아지매를 지금 신을 영신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지매가 바로 오게 아지매 이게 오시게잖아요. 우리로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오게 아지매 오시게였잖아요. 오게잖아요. 이 아지매가 바로 웅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녀를 높이 부르던 말이 아지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게 늘 보면 굉장히 귀하게 쓰이던 말이 시대가 지나고 다른 또 언어들이 들어오면 또 보편적으로 쓰고 천하게 되는 아까 그 지도 마찬가지. 신라 때는 무슨 지 하면 귀족들 존칭어미였다고 얘기해요. 알지도.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은 그죠?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지매가 신라 여인 아주머니, 지금의 아주머니하고 같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일본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숭신선. 지금 숭신선왕 다음이 스진천왕인데 이때 천희창이 갔거든요. 근데 천희창 바로 앞에 왕인 숭신천왕이 나라 지역으로 진출한 신라계로 인간으로서는 첫 천왕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 도쿄대 교수가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일본 신화의 구조라는 책에서 1987년에 나왔으니까 되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숭신은 처음으로 인간이 지배하는 국가를 개창한 왕인데 그 이전은 이를테면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낸 왕이라는 거예요. 대전 전근자가 이게 누구냐 하면 신라에서 넘어간 이중으로 넘어간 대장 신이 스사노잖아요. 스사노 모미코토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대국주신이에요. 이 대국주신의 아들이 대전 전근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숭신천왕이 대전전 근자를 통해서 오미와 신사의 대국주 신을 모셨다. 아버지 신을 모신 최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계보로 봤을 때 이게 신라신이거든요. 신라신의 아들이 대국주 신인데 이 대국주 신의 아들이 대전전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신을 최초로 모셨다는 거죠. 이게 최초의 신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신라 왕족들이 신라의 지배층들 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들이 거기 가서 종교 문화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나라 지역에서 최초로 번성해서 공동체를 주관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이 아마 서로 한일 감정이 있고 서로 싫어 미움도 있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최초의 천황은 신라계이면서 단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을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윤기는 천일창 왕자가 외나라 스진왕의 아들 스인왕 초기에 신라로부터 건너왔다는 것은 신라왕실과 스인왕과의 밀접한 혈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숭신천왕은 어쩌면 지인인의 나라를 나라 지역의 최초로 연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진천왕은 히모로 웅신리를 나라의 미화산에 처음으로 모셨는데 이 도쿄 음악대학교의 교수는 지금 좀 책이 오래된 책인데 일본 가요사라는 책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0대 숭신천왕은 히모로기를 미화산에 세워놓고 조상님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히모로기가 아까 말한 신리잖아요. 스진천왕이 제사 지낸 조상신은 곧 신라신이다. 한국 사람 주장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나라 지역,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지금 야마토 지역이 처음에는 이 신라 쪽에서 위로 동국으로 가서 이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번성해서 초기 천왕관을 이뤘고 나중에 구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연합해서 권력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황관은 변진가야 계통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니니기 노미코토 히모로기 그 한 대가 이 사람들이 내린 데가 어디냐 하면 후지후로 다케거든요. 후지봉에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구주로 들어갔던 지금 천황가의 조상들은. 근데 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삼종 신기를 가져가거든요. 거울, 방울, 검 이걸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현 천황가까지 이게 보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고 이거를 받아야지 천황의 이게 그 권위의 상징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천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동안은 남북국 시대가 되게 갈라졌었어요. 근데 같은 천황가이긴 한데 이제 북천황, 남천황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한쪽에는 진짜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모조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재통합될 때는 모조품을 재통합 천황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천황관이 전달이 되고 있다. 이 삼종 신기. 근데 신라인들이 일본 역사에서는 예. 신라인들이 건너간 것이 바로 제처음에 일본은 정원 시대에서 다음에 야요이 시대 아닙니까? 예. 야요이 시대에서 그 야마토 시대가 가는데 야마토 시대가 바로 저 북구주의 후쿠오카하고 사가 예. 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에 야마토가 건국되고 혹은 또 저쪽에 이제 긴기 나라 건막이 건국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뒤에 사진 하나 나와요. 거기서 설명을 지금 하시려고 할게요. 그 계속하면 이즈모에서 나라로 들어온 바로 이 신라계들이
삼륜산에다 오미야 진자를 지은 게 최초의 이제 신사라는 거예요. 지금 오미야 신산이 입구거든요. 여기 입구인데 그거는 저 이지모에서 한국과 관계되는 진자가 네. 가장 먼저 생긴 게 이지모입니다. 이제 맞기는 왔는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신라계들 관점이 흐름을 하나 보고 남쪽에 우리 한반도 남쪽에 변진가야 사람들이 들어간 흐름을 하나 보고 이렇게 봐서 4세기 중엽에 천황 교체가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구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현 천황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신라계가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설명을 해보면 어쨌든 이 오미야 진자라는 게 지금 사쿠라이시에 있어요. 그 나라 조금 밑에 있는데, 근데 이 미와산에 신을 나타내는 몸, 신체가 뱀신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신라의 대국주신이 바로 스사노 노미코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도쿄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봉해지루라는 책에서 일본에서 최초로 신사를 세운 것은 태고로부터 대국주신의 신령을 야마토 땅에 동산에 제사 모시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국주신이 바로 신라계 스사노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신화 구조에서.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 지역에서 최초로 권력을 잡은 것이 가야계가 아니고 신라계였을 거고, 그래서 신라계 신을 먼저 모셨다가 나중에 가야계 신인 아마테라스로 바뀐다는 게 주도권이. 그런 식으로 일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해에서 흑배를 타고 이즈모로 이전 스사노 노미코토가 여기서 가면 바로 이 추능국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까 천일창은 여기에 도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나라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연호랑 세원녀 연호랑 세원녀도 나중에 이쪽으로 오는 거죠. 다 여기서는 다 이쪽으로 오는 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구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옥가섬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옥섬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해서 나중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동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 카시하라 신궁이 창립되는 신무천황이 동정로에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현 천황가가 이 신무천황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지금 천황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신라계가 사실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라계가 먼저 들어가. 네, 그렇게 해서 신사도 신라계 신사를 만들었고 나중에 태양신을 모시는 가야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본 교토대 의대 교수가 한 건데 혈청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동해 맞닿은 이즈모 지방에 하고 경상도 지방의 사람들하고 혈청을 뽑아서 조사를 하니까 그 비율이 42% A형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혈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봐요.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푸는 데서 기존에 안 풀던 코드가 뭐예요? 곰하고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개눈바에도 얘기했지만 박혁거세가 죽어서 그렇죠. 하늘에 올라갔다 7일 만에 유체가 떨어지니까 5덩이로 떨어졌는데 하나를 수습하려고 하니까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렁이가 바로 박혁거세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사노가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이즈모 타이샤를 지금 이즈모에 있잖아. 이즈모 타이샤가 있잖아. 스사노를 모시는. 근데 이즈모 타이샤의 주신도 보면 추룬대사 용사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고대사를 고대 문화, 고대 종교, 이게 고대 국가까지 이해하려면 고대 그 종교 문화를 해석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걸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넣고 보니까 훨씬 더 이주사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웅이 하늘에 떨어졌을 때 남근이 55발이고 하는 데서부터 이 사람 남근하고 남근석 숭배 또 기자신앙 이런 게 다 연결하면서 박혁거세 해몽룡의 그거 넘어간 사람들
이주모의 스사노도 결국 스사노 신체가 용사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용의 개념이 나중에 들어가고 사신이거든요. 그래서 미화산 안내판 이건 중요한. 이 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산 전체가 완전히 신성해가지고 등산로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전체 산을 해놓고 등산로 들어가려면 신사에 이거 목줄을 사야 돼요. 이게 그 출입증을 사야 산을 등산을 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신성하게 해요. 우리도 옛날에 왜 신성한 산에 오줌도 못 누게 똥도 못 누게 했잖아요. 우린 다 까먹고 얘네는 아직도 그런 걸 되게 잘 지키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 여기 찾아가서. 우리는 신사 앞이나 절 앞에 수조가 있잖아요. 수조가 있으면 지금 다 용으로 바꿔놨어요. 물을 뿜는 애를. 근데 여기는 구렁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도. 네. 이 산의 신체가 대국주신이 몸이 뱀이거든요. 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죠? 자연계에서는 물을 주고 우리가 생사를 자식할 때는 남근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이 씨란 말이죠. 그렇게 인식하는 게 이 인식의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미야 진자의 배전이라고 이제 이를테면 대웅전인데 여기 지금 보면 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이거 보세요. 뱀의 신으로 돼 있어요. 이 나무가. 근데 그 뱀의 신 삼나무인데 뱀신 삼나무 제사터로 돼 있는데 이 수령이 700년 됐거든요. 근데 참배객들이 뱀신에게 삶은 달걀을 바친 다음에 참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 나무 밑 나무의 홀령이 뱀의 신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지금 궁사가 말하기도 지금도 뱀신이 이 신성한 삼나무에 살고 계십니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신라 땅에서 모이시던 그런 종교적 행태와 종교적 사인과 종교적 상징을 지금도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까먹어서 저 개눈바위도 모르고 박heb서 신화를 해석할 때도 오독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학으로 할 때 보통 보면 그 공룡신 해가지고 파종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전리에도 가면 실제로 구렁이가 있거든요. 구렁이 용어를 만들어 놨거든요. 천전에 굉장히 많고 만들어 그려놔서 자세히 그려놨다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영가를 말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대국 주신 또 남근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뱀하고 남근 숭배하고 이것이 곧 단군이고 단군은 목신이고 생명을 주관하고 이런 논리들이 다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생명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한 사고, 그러니까 아주 거친 사고죠. 그죠? 그것이 단군 신화 속에 그들이 그런 사고를 했고 그것이 쭉 이동하면서 계속 한반도에서 작동되고 있었고 이게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은 그 원형 신화 구조와 그 상징들이 그대로 살아서 아직도 살아 계시고 우린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근도 보면 이 지금 요 책 되게 재밌잖아요. 이것도 도쿄대 교수가 해놓은 말인데 대국 주신은 대단히 잘생겼으며 신들 중에서도 그 이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람둥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부인이 6명이고 6명에서 자식을 181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미야 진자에 전해지는 3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연애에서 그 처녀를 자기 비로 만드는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스토리에 다 뱀이 등장해요. 대국주신의 몸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사노 대국주신 영유를 하면
단군왕검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상징에서는 뱀이 태양 에너지의 빛으로 인식했고, 이게 나중에 쏟아져서 대지의 자궁에 쏟아져서 합쳐져서 나온 게 생명인데 이 대표가 박혁거세. 그러니까 그러면 박혁거세는 이 모든 생명 과정의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13살 아이를 추대를 한 거예요. 왜? 재정인치 문화니까. 덤으로 뺏은 게 아니고 신성한 아이를 추대한 거예요. 예, 이제 했는데 일본어들 곰신앙의 흔적들을 보면 지금 일본석에 나온 고마나리를 하고 지금 백제 곰나라하고 연결되는 게 있고, 일본 신토 중에는 구마노 신앙이라고 있어서 천황이 양위를 하고 나면 다음 해나 뭐 조만간 꼭 그 구마노에 참배를 가요. 구마노 신사에 여기를 참배하는 분, 여기 구마노 신사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나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요 동네에 있는 구마노 신사거든요. 하여튼 이런 고음 관련된 얘기들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천황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일본 천황이 지금 효명 천황이 입었던 황제 등극할 때 이제 양의해서 받을 때 옷이거든요. 칠성을 등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칠성이라는 것이 이게 재단이거든요. 상징이.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 하면 십자가 나오고 외부선으로 하면 아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할 때. 이게 뭐냐면 이 글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우주의 중심, 극점, 자궁에서 우주가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이런 상징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온 아이기 때문에 화신했기 때문에 천왕인 거예요. 일본 천왕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 천왕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환웅이 다스리는 공간이 환웅 천왕이 다스리는 거 똑같이 얘들이 지금 천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중에 지어붙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문화, 이 문화가 그대로 가서 자기들이 하늘의 중심에서 천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지금도 이게 천왕은 신인이잖아요. 인간으로 취급했다가는 지금 일본 문화에서는 이게 배격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빼버렸네요. 지금 천황가가 820년인가 그때 만든 신짠성취록에 보면, 신짠성취록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황손들, 귀족들의 가문의 성씨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최초로 정리한 책이에요. 그 중에 최고 앞에가 황별이거든요. 황별인데 이 황통 중에서 제일 성골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히토거든요. 이게 마히토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신라의 지인이 숭신천왕에서 비롯돼서 왕통이 이어지다가 지금 말한 대로 가고시마 그쪽 기리마 신궁, 그러니까 그 아마테라스의 손자가 하늘에서 하강해서 거기서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조건이 번성해가지고 힘이 생긴 다음에 이제 본토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보다 거기가 터도 넓고 중심이 때 이주해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진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씨는 어떻게 진이라는 게 뭐 성입니까? 성이죠. 왕성이에요. 반도에서. 성입니까? 백제 8대 성에 성입니까? 진씨하고 몫씨가 있어요.
일본 공부하실 때 보면 목락은자라고 일본에서 사실은 제일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황통을 바꿀 때 역할을 하는 게 목락은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목씨하고 진씨가 바로 누구냐 하면 진국 일대요. 진국 일대의 왕족들입니다. 쉽게 말해 단군 계통의 그 목신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정치체로 보면 조선과 진번이 같이 연달아 있었다고 사기에 나오거든요. 이 진번할 여기 참진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단군 황검사에서 요동반도로 처음으로 넘어왔던 진씨들, 진인들인데 같은 진자를 참진자로 바꿔서 표기한 거예요. 예, 요 진번이 나중에 들어오면 변진으로 도치가 된다고요. 그러면 신라에게 가야계는 변진가야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보면 변진 12변진가야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신라에 있음으로서는 또 진이 있잖아요. 어떤 진이요? 그저 진시황 진나라 하타 하타 예 이건 신라의 서행이거든. 그것도 이제 하타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신라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별신자를 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진시황의 13대 손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일본 애들이 도레인들이 자기네 출자를 감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반도에서 들었다는 걸 감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진나라 진자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차라리 별신자 진자를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신라계라면. 신라계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 신라계라고 하죠. 만났는데 예. 자기가 우리 그 신라계 자기 서인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신라계에서 진나라 진자를 쓰진 않거든요, 실제로는. 소가는 백제입니까 신라니까? 서가씨가 아마 백제 계통이에요. 백제입니까? 예,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나 뭐 나중에 갈등 상황을 떠나서 이렇게 보면 제법 그럴듯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시 지금 뭘 하려 하면 이게 지금 통일이 되고 동북아 시대가 되면 사실은 중국의 패권하고도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역사를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보는 걸 자꾸 이해를 해서 이제 화해할 건 화해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동북아 시대를 가능하면 친밀하게 끌고 가는 근데 방식. 문제가 아까 천일창 문제가 여기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게 신라왕자라고 하고 가야왕자는 그걸 한 본 적이 있거든. 아니 그거야 이제 학자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자료를 봤지만 신라왕자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절대로 그 당시에 아까 일본 서계도 보면 도착한 다지마국이 있잖아요. 가야에서는 다지마국을 갈라 하면 그 당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섬을 타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해류를 타고 들어가지만 가려면 그건 완전 역류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쪽 다지마국으로 가려면 불가능하죠.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